달성교육재단은 9일 호텔 아젤리아에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달성 영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푸른방송 수상 스키 웨이크보드 실업팀 그린웨일즈가 10일 푸른방송 4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선수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대구 달성 산림조합은 9일 화원 명곡체육공원에서 2024년 산림사업의 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 및 이웃 돕기 성금 100만 원을 달성군에 기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가 11일 대구 칠성계시장에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대구시가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달성군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민들에게 다가올 변화와 새로운 기대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1월 8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초등영어 방학캠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진환 의원과 박광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아트센터 지역미술협회 초대전인 현대미술가협회 3+3전이 1월 19일까지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앙상블 우회 연주회가 1월 16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1월 1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교육재단은 1월 8일과 9일 호텔 라젤리아에서 2023 원어민과 함께하는 달성 영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영어 캠프는 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1박 2일 일정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 및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캠프 첫날은 영어로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작으로 팀별 영어 게임, 영어 우수 고등학생 및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영어 튜터링 활동 등이 이어졌으며 이튿날은 학부모를 초대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12개 팀의 발표 주제는 K-팝 역사 메들리, 타임머신으로 본 독도 이슈, 아이돌 토크쇼, 콩글리시 역할놀이 등으로 아이들의 관심사를 풍성하게 담아냈습니다. 또한 최재훈 달성교육재단 이사장은 기억에 남는 여행지, 영어 공부 노하우 등을 영어로 설명하여 캠프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최재훈은 격려사에서 달성군은 많은 영어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 영어 캠프는 달성군 학생들에게 원어민과 직접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영어 실력 향상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푸른방송 수상 스키 웨이크보드 실업팀 그린웨일즈가 10일 푸른방송 4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선수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그린웨일즈 팀은 기존 수상 스키의 노경온, 장태호 선수, 웨이크보드 지훈 선수 외 신현정, 김윤서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조현수 단장은 앞으로 다치지 않고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 내길 기대한다며 팀 성장과 함께 수상 스포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2024년 푸른 방송 그린웨이즈에 입단하게 된 웨이크보드 신현정 선수입니다. 입단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푸른방송 그린웨일즈에 새로 입단하게 된 웨이크보드 선수 김윤서입니다. 이렇게 푸른방송 그린웨일즈에 입단하게 되어 되게 영광이고 올해에는 더 좋은 성적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푸른방송 그린웨일즈 팀은 21년 창단 후 1년 만에 울산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대구 실업팀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 산림조합은 9일 화원 명곡 체육공원에서 2024년 산림사업의 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 및 이웃 돕기 성금 100만 원을 달성군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원제에는 이석원 대구 달성 산림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영림작업 단장 사공주의 30여 명이 참석하여 무죄의 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가졌으며 대구 달성 산림조합 5층 회의실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짐하는 선서문을 제창하고 안전사고 예방 직무교육과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대구 달성 산림조합은 산림 사업을 수행하면서 2024년도를 무죄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100여 명의 작업단과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산신제를 올렸습니다. 우리 산림조합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적용 사업장이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면서 날로 발전하는 대구 달성 산림조합의 주춧돌의 원년을 기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작업단 100여 명이 각기 성금을 각출하여 불효익 성금으로 100만 원을 달성군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 모두와 그리고 작업단 100여 명은 산불 명예감시 요원으로 활용하여 산불 없는 대구시와 달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불 없는 대구시 달성군 파이팅! 또한 이날 참석한 직원들이 즉석에서 모금한 성금 100만 원을 달성군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달성군에 기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가 11일 대구 칠성 게시장에서 게시경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대구시가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4년 1월 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 도축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영업 중인 대구 칠성 게시장의 폐쇄를 단연간 촉구하였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방안만 내세운 채 표면적으로 어떠한 성과도 없이 시간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시민들에게 칠성 게시장 폐쇄를 위한 촉구에 대한 서명서를 받아 대구시에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 정서 변화를 고려해 상징성을 지닌 대구 칠성 게시장 폐쇄는 이들의 많은 간절함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업종 전환을 동의하신 상인분들은 위안, 대책 강구를 요청하였지만 아직도 대구시에서는 별도로 마련된 방안이 없는 사항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원 및 폐업 계획서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3년의 유예 기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상인들에게 전원 및 폐쇄에 대한 논의를 적극 나서서 시제에 맞는 행정력을 발휘해가 할 때가 온 것입니다. 2024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대구 광역시당 대구 동물보호위원회.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은 업종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보통 보고신청 하시는 분들이 업종 전환 하고 싶어 하셨고요. 업종 전환보다는 사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폐쇄 위주로 갔으면 좋겠는데 폐쇄를 바로 한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일단 생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국가 및 지자체 단체장들끼리 이제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걸 하냐? 대구시는 조금 특수합니다. 딴 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느닷없이 사실 이게 통과되는 것 자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이게 통과된다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 하지만 대구시에 있는 칠성 게시장 같은 경우는 단연간 계속 폐쇄 및 업종 전환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그동안 이분들이 뭔가 대책이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대구시 같은 경우는 촉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딴 데하고 살짝 다르잖아요. 마지막 3대 게시장 중에 마지막 칠성시장인데요. 그런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직 이제 법이 이제 통과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거기 법안이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하겠다고 행정적으로 하겠다 했지만 솔직히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고 3년의 유예 기간이 있다면 그걸 땡길 수도 있어요. 한편 국회에서 개식용 금지법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게 됩니다. 개사육 농장주, 도살, 유통업자, 개고기 음식, 판매업주 등 모든 관련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적용되며 이는 관련 업계에 충분한 전환 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달성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변화와 새로운 기대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달성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24년 달성군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9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 대한 특별 명예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매월 17만 원의 특별 명예수당이 9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정책입니다. 둘째,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 사업이 변경됩니다. 3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자녀를 둔 가정에 무료로 유모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셋째, 참전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쟁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은 13만 원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수당은 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다음은 새롭게 개장하는 시설입니다. 첫째, 낙동가람 역사누림길이 개장합니다. 2024년 상반기 중에 3대 문화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이 2월과 5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둘째, 2024년 6월에는 국내 최초의 화석박물관인 달성 화석박물관이 개장합니다. 셋째, 2024년 1월에는 생애주기형 맞춤 스포츠 공간인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가 문을 엽니다. 달성군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지난해 12월 초등 영어 방학 캠프 사전 설명회에 이어 1월 8일에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영어 방학 캠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발대식에 참가한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50명은 필리핀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발대식은 학생 대표의 선서문 낭독, 재단 이사장의 격려사, 단체 사진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선서문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캠프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초등 영어 방학 캠프는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 필리핀 바콜로드 현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학생들의 영어 능력 신장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양도 함께 배양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중에는 현지 원어민 선생님과 1:1 영어 수업 및 몰입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고 주말에는 현지 학교 방문과 봉사 및 체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 교류의 시간도 갖게 됩니다. 재단 이사장 최재호는 이번 캠프가 많이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길 바란다며 달성이 교육만으로도 살고 싶은 맹모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전반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성교육재단이 진행하는 초등 영어 방학 캠프는 지자체에서 참가자 50명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구시 최초의 해외 어학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뜨거웠던 여름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유난히도 더웠던 탓에 신선한 바람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운동 상이삼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며 개인 생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역시 이러한 열풍에 동참이라도 하듯 지난 7월에는 대한민국 맨발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맨발 걷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대표적으로 대구시에서 관리 중인 두류공원과 대구 수목원의 맨발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황토의 유실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황토 체험은 물론 황토볼과 별도의 세족시설도 마련되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공간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달서구의 최고의 휴식 공간이자 관광지인 월강수변공원 내에 맨발 걷기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원지 뚝길을 맨발로 걷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최근에 맨발로 도원지부터 산필산 정상을 다녀왔는데 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요자에 비해 제반 시설이 부족해 항상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은 약 500m의 도원지 뚝길의 반을 황토로 채워 길 양쪽 뚝길에 황토 유실 방지를 위한 경계목을 설치하고 기존 세족시설 옆에는 신발 보관함과 황토 체험볼 장을 설치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어촌 공사와 협의를 통해 시설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원고등학교 뒤 생태 하천가에 많은 주민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맨발로 걷기에는 취약한 시설로 비가 한번 오고 나면 황토가 유실되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달서구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착공되어 개천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의 생활건강 즉 맨발 걷기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주민 친화 시설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곳에 간이 다리를 한 개 더 설치해 일반 보행자 길과 맨발 걷기 황토길을 동시에 확보하는 황토 순환로를 만들고 황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목과 세족시설 및 신발 보관함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도원지 뚝길부터 데크를 지나 생태하천까지 맨발 걷기를 위한 큰 순환로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이 좀 더 긴 거리의 산책로를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월강수변공원 광장에 달빛 요가 프로그램을 계획해 시행하는 것도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맨발 걷기는 우리 주변 일상 속 어디든 할 수 있지만 황토길, 마사토길 등의 걷기 환경이 마련된다면 국민의 만족도는 배가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월강수변공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며 건강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모든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월송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대구시 교육청은 월송동 학산초등학교 강당 신축 특교세 확보를 위해서 대구시와 달서구에 대응 투자 확약서를 갖추고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학산초등학교의 강당 신축은 출발선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대응 투자 확약서에서 대구시는 머뭇거렸지만 달서구는 즉각적으로 승낙해서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태원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제가 그토록 주장하는 한옥정자 예산을 2024년도에 반드시 편성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개관을 목표로 한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27억인데요. 국비 33억은 확보되었습니다. 그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윤재욱 의원님께서 특교세 30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방비 164억이 부담이 됩니다. 꼭 와야 할 시비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저 수성구를 보게 되면 수성구에는 대구시 예산 100%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 달서구에도 대구시가 100% 자기네 돈으로 노인복지관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일 부담이 된다면 좋은 기회니까 이번 올배 노인종합복지관 세울 때에 그 절반인 82억을 대구시가 내놓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행부는 이 논의를 가지고 시비를 계속해서 확보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의 그 명칭을 노인자를 빼고 어르신복지관으로 명명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이란 말과 어르신이란 말의 어감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노인의 높임말이 어르신입니다. 지금 저보고 노인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어르신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는 그 기분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왜 굳이 노인 장애인과로 부르지 않고 어르신 장애인과 부르는 이유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르신을 존경하고 대한민국의 5,000년의 미푼 양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래서 저 서울에서는 역시 서울은 서울이에요. 서울 양천구에서는 어르신 복지관으로 이미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디 서울뿐입니까? 저 제던 동구도 어르신 복지관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경산에서도 행복한 복지관으로 어르신 복지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달구벌 우리 달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성서복지회관 이름 바꾸면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나 월배 복지관은 2025년도에 개관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된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이름을 바꾸게 되면 어른들이 자존심을 갖는 이 사업을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달서구가 진정 어르신을 존중하고 어르신을 위하는 어르신 친화 도시가 된다면 이 명칭을 반드시 바꾸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서 아트센터 지역미술협회 초대전인 현대미술가협회 3-3전이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달서 아트센터 달서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대구 현대미술가협회를 초대한 전시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민수, 서영배, 이무훈, 이희령, 조여진, 한호승 작가인 회화와 설치 등 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현대미술가협회는 1997년 창립해 지난 26년간 전시, 학술, 비평, 출판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쳐왔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구 현대미술가협회의 현 주소와 내일을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민들이 대구 미술을 이해할 좋은 기회가 될 이번 전시회는 1월 19일까지 달서 아트센터 달서 갤러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앙상블 우회 연주회가 1월 16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2017년에 결성된 우회는 대구 지역 전통 실내악의 발전과 연주 활성화를 위해 실내악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들의 곡들을 발굴해 연주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예후디 메뉴힌 국제 콩쿠르, 시케티우바이 국제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고 영국 런던 필 부학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유슬기가 함께합니다. 또 바이올리니스트 고은비, 비올리스트 이송지, 첼리스트 이희쇼, 더블 베이시스트 이충근, 클라리네티스트 김민지, 바수니스트 최은경, 호르니스트 임주연 등도 무대에 오릅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7중조 작품 20과 드보르자크의 현악 5중조 2번 작품 77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앙상블 우의 연주회는 1월 16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1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성서서 감산 파출소가 대구청 베스트 파출소 1위로 선정된 소식입니다. 성서경찰서 감산 파출소가 2023년 대구청 하반기 베스트 파출소 1위로 선정돼 4일 인증패를 수여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베스트 지역 경찰 평가는 대구청 관내 지구대 파출소를 대상으로 중요 범죄 현장 검거 및 현장 조치 우수 사례 치안 수요 등 정량평가와 심사위원회 평가 등 정성평가를 합산해 반기별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한 지구대 파출소 순찰팀을 선정합니다. 성서경찰서 김영수 서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모인 결과 대구청 최고의 파출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담은 감산파출소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격려했으며 앞으로도 성서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치안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과 범죄 예방 신속 출동 및 순찰 강화를 기본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존경과 사랑받는 성서경찰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2024년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로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거지 이전 후 3개월 안에 전입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주거 이전 때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 등을 함께 준비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사 비용 지원금은 술, 담배, 의료,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되며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4일 안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이사비 지원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달서구에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을 접점에서 도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동절기 복지위기 가구 집중 발굴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동절기 취약계층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복지위기 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절기 복지위기 가구 집중 발굴 대상으로는 계절형 실업, 휴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가구, 한파 취약 가구,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가구 등이 있으며 단전, 단수, 단가스,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한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희망가족돌봄 지원 등 공적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재단 등 민간 서비스를 연계해주거나 호환 물품 지원과 함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위험단계별 통합사례관리, 행복나눔 안부 묻기 옮기 한끼, 함께 찾아갑니데이, 스마트 돌봄, AI 자동 안부 전화 사업 등 특화 사업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동절기 취약계층 위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복지위기가구 발굴단을 구성하여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이장 등 민관 협력 인적 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적극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동절기는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인 위기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웰다잉 프로그램 내 인생 소중히 가꾸기 교육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웰다잉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김홍수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장은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신당중학교 1995년 개교부터 2024년 폐교까지 마지막 졸업식을 축제의 장으로 꾸민 소식입니다. 신당중학교는 지난 5일 오전 10시 학교 강당에서 신당중학교 역사의 장을 마감하는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61명의 졸업생을 비롯한 전교생 125명, 교직원,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마지막 졸업식을 축제의 장으로 꾸몄습니다. 후배들이 3학년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밴드부 공연, 1학년 합창, 2학년 세로토닌 난타 공연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이고 3학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졸업 영상을 시청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진행했습니다. 강당으로 입장하는 전교생에게 각 반 담임선생님이 장미꽃을 준비해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61명의 졸업생 전원이 한 명씩 단상에 올라 교장선생님에게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명의 교원이 참여하여 제작한 졸업 축하 영상과 재학생 응원 영상을 상영하며 신당중학교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기원했습니다. 졸업생 허석희 학생은 신당중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았는데 벌써 졸업한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 비록 신당중학교는 문을 닫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당중학교 신만철 교장은 신나고 당당한 신당인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신당중에서의 교육활동이 졸업하는 학생들과 전학하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당중학교는 계속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2024년 3월 1일자로 인근 학교와 통폐합이 결정됐습니다. 신당중 교직원들은 통폐합 결정 이후에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1에서 2학년 추억여행, 3학년 졸업여행, 뮤지컬 공연학습, 추억앨범 제작, 불안감 해소 집단 상담, 학력 향상 자신감 쑥쑥 프로젝트 등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2024년 2에서 3학년이 되는 신당중학교 학생 64명 중 63명은 와룡중학교, 1명은 이곡중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화동초 학교 텃밭조성 활성화 유공 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이 추진한 학교 텃밭 사업에서 대구 화동초가 지난 연말
대구광역시 우수학교로 지정되어 학교 텃밭 조성 활성화 유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상은 대구시에서 학교 텃밭 운영 수준, 학생 참여도 및 다양한 농업 체험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른 인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우수학교를 선발하여 포상했습니다. 학교 텃밭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작물을 키우며 작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었으며 텃밭 작물을 활용한 홍보와 나눔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또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끼면서 학교 폭력 예방 및 정서적 유대감 형성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생태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농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2023년 대구시 살피소 운영 실적 평가 결과 8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본청, 사업소 및 8개 구군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주민 불편 사항을 찾아 관련 부서에 통보해 신속히 처리하는 살피소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13만 238건의 주민 불편 사항을 제보 처리해 공공시설물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치하는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16년부터 8년 연속 살피소 운영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 달서 환경살핌 방운영, 달서 환경살핌의 날 지정 운영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시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서구는 9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은 2017년부터 달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 업무 체험 및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대학생 행정인턴은 1월 9일부터 2월 7일까지 달서구청 각 부서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취업 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심 제고 등 값진 사회생활 경험을 쌓게 됩니다. 행정인턴은 구청과 보건소 등 20개 부서 27개 사업에 배치돼 근무하게 되며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 후 한 달가량의 사업 종료 후 156만 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달성구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한 현풍천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달성군 관내 대표 하천인 현풍천의 경관을 개선하여 현풍의 구도심과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풍천 경관 개선 사업의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사업 구간은 현풍 3교부터 몬호로교까지 1.4km 구간으로 사업 기본 구상을 위한 용역은 올해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2월부터는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9월부터 현풍 3교에서 현풍교 구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녹화식지, 색채 도장, 경관 조명 설치 등을 통한 시설물 경관 개선과 물빛 마당 조성 및 교량 하부 공간 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들이 휴식 및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 조성 등입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 단지와 현풍천 산책로 사이의 단절 구간에 산책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달성구는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달성 4050 플러스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이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공고1 기준 달성군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기업이며 참여 기업에는 채용 3개월 후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참여자에게는 채용 3개월 후 분기별 90만 원씩 최대 2회 지원합니다. 직무 경력과 역량을 갖추었으나 취업 기회가 부족한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달성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구 경북고용복지연구원과 함께 추진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달성군 홈페이지와 대구 경북고용복지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